화학 결합의 모형. 챕터 9에서는요. 화학 결합의 모형인데 이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도 배웠고 공유 결합도 배웠고 똑같은 걸 너무 많이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챕터 10과 챕터 11을 하기 위한 바닥인데요. 챕터 10도 많이 어렵고 오래 걸리고요. 챕터 11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내용도 많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얘가 이제 기본이 돼주는 애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이 슬라이드가 여태까지는 책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책하고 상관없는 내용의 슬라이드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앞부분에 되게 어려운 내용 나와요. 편제, 비편제 이런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에 있는 거 얘기를 잘 들어놓으세요. 챕터 10에 가서도 한 번 더 어렵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 가서 또 이해를 하셔야지 한 번 들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원자의 성질과 화학 결합 이 파트에서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옛날부터 배웠던 그 결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온 결합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금 챕터 9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온 결합 모형에서는 이온 결합할 때 에너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격자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정의부터 시작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공유 결합 모형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9.4에서 연결이 같이 되는 결합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화학 변화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챕터 6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열, 화학 반응의 반응열을 구할 때 델타 HF, 즉 표준 생성 엔탈피를 가지고 반응열 구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그 반응열을 다시 한번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 잘 생각하고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 전기 음성도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화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챕터 9에서 다시 한번 보실 테니까 오늘은 좀 내용이 앞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딴 책에 있는 내용을 더 가지고 와갖고 오늘은 좀 더 어렵게 갈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금속이랑 비금속, 네 앞에서부터 지겹게 했어요. 전체 주기율표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거의 대부분의 원소를 차지하는 파트는 뭐예요? 금속.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아주 약간의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비금속. 그럼 금속, 금속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버리면요. 뭐가 금속성일까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금속성이에요. 그럼 비금속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전자를 얻어서 뭐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 그러니 1족, 2족에 있는 금속과 16족, 17족에 있는 비금속들끼리 서로 결합을 시켜요. 볼 것도 없죠. 왜?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걸 누가 받아서? 비금속이 받아서. 걔네 두 개가 만나서 뭐하고 치우겠어요? 걔네 두 개가 만나서 뭐 하고요? 이온 결합하고요. 왜? 전자 버리는 애는 플러스, 전자 받는 애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H 같은 경우는요. 네, H 보세요. H 같은 경우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요. 이 H는요.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내가 전자 너한테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 줘. 둘이 같이 가지고 있자. 이래서 뭐예요? 전자를 공동 소유해요.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불러요? 공유 결합 전자 또는 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유 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가 주로 어디에서 전자 밀도가 많이 나타날까요? 핵하고 핵의 어디요? 바깥쪽 언저리 영역이 아니면 중간에 있는 영역이요? 중간에 있는 영역. 왜?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 서로 뭐해? 반발하겠지. 그 사이에 마이너스인 내가 딱 끼워갖고 플러스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럼 플러스끼리의 반발력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양쪽에 있는 플러스를 어떻게 해요? 땡겨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안정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전자는 주로 어디 존재한다고요? 핵의 사이에 있는 이 영역에 집중되어 존재해요. 따라서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제되어 있는 전자 이렇게 얘기해요. 편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localized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전자예요. 이해 가시죠? 네, 편제 전자라는 애가 나와요. 편제가 나왔으니 이제 누가 나올 차례? 비편제가 나올 차례. 비편제는 뭐냐? 금속 결합을 예로 들자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는 FE가 이렇게 있는데 FE들끼리 쭉 계속 붙어 있는 게 쇳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속들끼리는 왜 쭉 붙어 있을 수 있냐고요? FE가 전자 두 개를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내놓거든요.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내놔요. 나도 전자 두 개를 내놓고 뭐가 돼요? 플러스 이온이 돼. 전자 두 개 내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 불러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1번
FE가 얘네들을 내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는 1번 FE에만 속해 있다? 아니다. 아니다.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 전체를 다 퍼질 수 있다. 다 퍼질 수 있다. 모든 플러스 사이에 그 남은 공간에 마이너스들이 다 어떻게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자는 딱 처음에 나온 애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영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자를 어떤 전자라고 부르겠어요? 이 전자를 비편재 전자라고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delocalized 되어 있다고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쭉 퍼져 있다, 퍼져 있다. 편재 전자가 안정할까요? 비편재 전자가 안정할까요? 누가 안정해 보이세요? 편재와 비편재. 안정하다는 내용을 얘기할 때에는 얘가 지금 전자잖아요. 두 가지의 내용이 고려돼야 돼요. 이 전자를 땡기는 원자핵이 몇 개냐 이거지. 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안정해지는 원인이 되니까. 이 전자를 땡기는 원자핵은 몇 군데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몇 개? 두 군데 있어요. 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은 어디에 국한돼 있어요? 여기에 국한돼 있어요. 그죠? 그럼 전자를 땡기는 원자핵 두 종류 있고요. 얘가 넓은 영역에 돌아다녀요? 좁은 영역에 있어요? 좁은 영역에. 좁은 영역에 전자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이번에 비편재 전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전자는 나 하나 땡겨요? 아니면 옆에 두 개가 땡겨요? 여기 있는 원자핵들이 다 땡겨요? 다 땡겨요. 그죠? 따라서 땡기는 원자핵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원자핵들이 얘를 땡기니까 정전기적인 인력도 세져요. 또 하나 더, 이 전자는 한 군데에 집중돼 있어요. 전체를 다 퍼질 수 있어요? 다 퍼질 수 있어요. 전자끼리의 반발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누가 더 안정해요? 비편재 전자가 훨씬 안정해요. 이해 가시죠? 전자는 편재, 비편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금속결합의 모든 전자는 비편재고 공유결합의 모든 전자는 편재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편재와 비편재를 여러분은 나중에, 특히나 여러분과처럼 나중에 이제 환경이랑 관련 있으면 화학은 꼭 해야 되는데요. 이 이온이 뭐예요? 얘 무슨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C는 제일 가깝게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산소가 올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산소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오겠죠? 여기에 산소가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산소가 하나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텟 룰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여기 전자 하나 어떻게 해요? 부족하죠. 전자 하나가 여기 들어와요. 여기도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CO3 몇 마이너스예요? 2 마이너스. 전자가 몇 개 더 들어와서? 2개 더 들어와서. 루이스 구조 이렇게 그려져요.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마이너스, 여기도 단일결합의 마이너스. 이게 누구요? CO3 2 마이너스의 구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1번) (2번) (3번) 같다 다르다. 1번 2번 3번 같다 다르다. 같다 아니다 다르다. 얘네의 관계를 뭐라 얘기한다? 공명구조라 얘기한다. 혹시나 여러분 너네 2학년 때 유기화학 하니 안 하니? 유기화학 하니 안 하니? 몰라? 안 해? 2학년 때 유기화학 안 한다 치면 너네 1학년 때 2학기 때 배우는 챕터 15는 얘가 다예요. 2학년 때 혹시나 이 중에서 유기화학을 하는 아니면 대학원 때 전공에 유기화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다야. 공명구조가. 얘네 세 개가 지금 아무리 봐도 같잖아요. 왜? 얘 어떻게 하면 돼? 돌리면 되지. 그치? 근데 이걸 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까? 1번, 2번, 3번 산소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거든. 산소는 그대로 고정이야. 그럼 얘가 왜 다른지 알겠지? 1번 산소의 이중결합, 2번 산소의 이중결합, 3번 산소의 이중결합.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공명구조란 하나의 화학식에 대해서 동등한 루이스 구조를 2개 이상 그릴 수 있을 때 그들의 관계를 공명구조라 불러요. 얘네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요. 끝났어요.
문제가 생기지. 왜? 얘네를 가지고 실제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걔네를 측정해 보잖아요. 얘 이중결합이잖아요. 단일결합이죠. 그죠?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면 이중결합은 길이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요. 단일결합은 어때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럼 짧고 두 개가 길어야 되잖아.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얘네들 사이의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세 개가 결합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와요. 세 개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중 단일이면 결합 길이가 달라야 되는데 얘네 세 개가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냐? 아, 보세요. 제가 언제나 주장하는 거. 전기음 성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탄소, 산소, 탄소, 산소, 탄소, 산소예요. 이 세 개의 원소 1, 2, 3번은 다 뭐야? 산소야. 다 산소인데 여기는 전자가 몇 개가? 4개가 바글바글하게 전자 밀도가 높아요. 여긴 전자 몇 개밖에 없어? 2개. 여기 전자 몇 개밖에 없어? 2개. 옆에 있는 이 산소들이 그걸 봐주겠냐고요? 안 봐준다니까? 나도 충분히 전기음 성도가 큰데 왜 여긴 전자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전자가 적냐 이거지. 이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2개의 결합 중에서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덧붙여서 붙는 이중결합이잖아요. 이중결합에 있는 이 전자를 옆에 있는 이 산소들이 2번, 3번 산소가 야, 왜 거기만 전자가 많이 있냐? 나한테도 있어야지. 얘네를 끌어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퍼지게 만들어요.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퍼졌어요? 전체적으로 퍼졌어요. 아, 전자가 뭐 되었구나? 비편제 되었구나.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전하량을 측정해보면 이중결합 하나는 거리가 짧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것 같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이 결합 길이는 언제나 단일과 이중의 중간이에요. 1과 3분의 1 정도의 길이가 돼요. 1과 3분의 1은 뭔데? 총 몇 개의 결합을? 하나, 둘, 셋, 넷, 4개를 몇 군데서 나눠 가졌다는 얘기야? 3군데서. 그래서 언제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아, 그러면 탄산이온은 전자가 뭐 되어 있구나? 비편제 되어 있구나. 탄산이온은 안정하겠구나? 불안정하겠구나? 안정하겠구나. 이해 가시죠? 얘랑 똑같은 애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도 나타나요. NO3- 어떻게 생겼게요? 얘랑 비교하라고 이 밑에 그리는 거예요. 이거 챕터 10 시험 문제야. 내가 지금 괜히 그냥 하는 거 같지? 전자, 편제, 비편제 설명하려고 너네들한테 얘기하는데 해마다 나온 챕터 10 시험 문제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탄산이온의 공명 구조가 있다면 있는 대로 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 두 번째 빈도가 높은 건 질산. 여기서 니네를 조금 잡겠다라고 생각하면 페놀 이온 같은 거. 페놀레이트 음이온 같은 건 공명 구조 5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무 관련 없는 거 하는 거 같죠? 비편제 지금 제대로 설명하려고 10에 있는 거 한번 끌어당겨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단, 그때 가면 이거 말고 조금 다른 형태로 얘기하겠죠. 거기에는 시아나이드 이온이라고 또 다른 이온이 하나 있거든요. NO3-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N은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산소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여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그죠? 그럼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어떻게 해요? 모자라죠? 여기 전자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NO3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1이에요. N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여기 단일결합의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생긴 꼴이 CO3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CO3는 근데 E-. 왜? 얘는 C가 전자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2개가 필요했고 NO3는 마이너스 1. 왜? 얘는 전자가 N이 전자가 5개라서 하나만 더 필요했거든요. 이해하세요? 둘 다 똑같은 형태. 따라서 NO3-의 공명 구조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런 애가 몇 개 그려지면 돼요? 3개. 이중결합이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얘도 그러면 3개의 결합 길이는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얘는 각각 하나에 얼마가 부여될까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몇 군데가 나눠 가져야 돼요? 3군데가. 마이너스 얼마씩? 3분의 1씩. 다 똑같아요.
따라서 NO3- 이온도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엄청나게 안정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비편제되었을 때는 안정성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커져요. 되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간다 하면 이것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보세요. 단일결합하고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화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얘하고 얘 이름 알지 않으세요? 얘는 뭐예요? 수능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얘 뭐예요? CnH2n 더하기 2 원계열이야. R, 케인. 그래서 얘는 탄소 몇 개인데? 2개. 그래서 얘 이름 뭐야? 에테인. 얘는 이름 뭐니? 탄은 니네 입에서 나오면 안 되지. 그건 우리 세대야. 에테인을 에탄으로 배워. 알칸, 알켄, 알킨이고 우리 세대고. 너네는 바뀌었잖니.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그죠? 얘는 뭐예요? 텐. 여기 또 나이 많은 언니들도 당황했다 또. 이렇게 네?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얘가 반응성이 크다 배우셨어요? 얘가 반응성이 크다 배우셨어요? 위에 거요, 밑에 거요? 단일결합이 반응성이 컸어요? 이중결합이 반응성이 컸어요? 이중결합의 반응성이 크다고 배웠어요. 물론 얘를 다 끊을 때는 단일결합보다 이거 2개 다 끊는 게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중결합의 반응성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단일결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를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 사이에 편제돼 있어요. 이렇게 전자들이. 여기에 전자들이 있으니까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들어있는 이 전자를 다른 애가 와서 얘랑 결합할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플러스 사이에 걔가 박혀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이중결합이라는 건 하나는 이거 중에 하나는 플러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전자가 박혀 있겠죠. 나머지 하나 얘는 이중결합의 또 하나의 결합을 형성하는 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쟤는 무슨 오비탈들끼리 겹치는 거냐면 p 오비탈들끼리 겹쳐요. p 오비탈 배우셨죠? 앞에서? 네, 오비탈이 겹쳐서 결합을 형성될 때는 이 2개의 전자가 상쇄 간섭이요, 보강 간섭이요. 보강 간섭을 해서 결합이 된다 그랬어요. 보강 간섭 잘 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위에 아래, 위에 아래. 파동에 생긴 모양이 같죠. 2개의 파동이 보강 간섭해야 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지. 보강 간섭하는 거잖아. 전자들은 다 어떻게 움직인다고? 정상파로. 정상파는 갔다 다시 어때야 돼? 와야 돼. 이렇게. 따라서 이중결합이 형성될 때 또 하나 있는 파이 결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가 핵의 위에. 재질은 뭐로 생각하시냐면 솜사탕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긴 모양은 프랑크 소세지 있죠. 이렇게. 꼬부라진 프랑크 소세지 크다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자가 핵의 위아래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네? 이중결합이 왜 반응성이 클까요? 전자가 솜사탕 같은 상태로 위에 밑에 이렇게 노출돼 있다고. 이러니 여기에 플러스가 왔어. 외부에서. 여기서 플러스가 오면 어떻게 돼? 얘랑 붙어 안 붙어? 외부에서 플러스가 오면 얘랑 붙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크다고 얘기해요?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그럼 삼중결합은 어떻게 될까? 삼중결합은 나 있고 여기 앞에 원자가 있어요. 단일결합은 어떻게 돼요? 여기 가운데 전자가 있어. 이중결합은 어디 있다 그랬어? 하나는 위, 하나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 아래에 있다 그랬지. 삼중결합은 전자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어야 돼? 앞에, 그 다음에 어디에? 뒤에. 단일보다 이중결합보다 삼중결합이 되면 반응성이 더 어때요? 더 커져요. 왜?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자가 위에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으니까. 앞뒤에도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중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얘들의 반응성이 훨씬 더 커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산화탄소, 얘 뭐의 주범이에요? 얘 뭐 주범이야? 지구온난화는 뭔데? 지구에서 나가는 적외선의 에너지를 얘가 다 잡는데 얘 누가 잡아? 적외선의 에너지를. 얘 가운데 있는 누가? 전자들이 적외선의 그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죠? 적외선에 그 에너지를 잡는데 그러면 얘뿐만 아니고 C랑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애는 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만 주범이야. 왜? 얘는 C, O 사이에 이중결합인데 좀 달라. 이 이중결합은. 뭐가 다르냐? 이 이중결합은 비편재 이중결합이야. 그래서 다른 C랑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은 지구온난화를 못 하는데 지구의 적외선 에너지를 못 잡는데 얘만 난리라고. 왜 그럴까? 보세요. 여기 이중결합, 첫 번째 결합 하나는 가운데 있다 그랬죠? 하나 있는 이중결합은 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 있는 이중결합은 전자 어디 있겠어요?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밑에. 여기에서 하나 있는 이 이중결합은 전자가 어디 있겠어요? 얘도 똑같이 위에 밑에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애랑 여기 위에 있는 애랑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되겠죠? 있을라 그래. 그렇지. 얘는 어디? 전자가. 앞에, 그 다음에 어디?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놨더니 보세요.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위에 밑에 있고 하나는 앞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전자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손끝이 전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 전자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원자는 누구예요? 가운데 있는 원자지. 이 얘기예요. 세 아이 중에 이 세 개의 원자 중에 가장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는 누군데? C인데 그 C에 지금 전자 몇 개가? 4개가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어. 전기 음성도가 큰 이 산소에는 전자가 여기는 노란 것만 여기는 흰 것만 있단 말이야. 이 산소들이 봤을 때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왜? 맨 끝에 있는 내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데 내가 즉 전자 땡기는 힘이 제일 센데 제일 약한 탄소에 왜 그 전자들이 많이 몰려 있냐 이거지. 얘는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흰색 전자도 내비둬요 끌어와요. 끌어와요. 야 같이 가지고 있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혀버려요. 노란색의 이 전자도 누가요? 얘가. 야 이것도 같이 갖고 있자. 넓혀버려요. 따라서 이산화탄소에 있는 저 전자들은 다 뭐 돼요? 비편재돼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C와 O 사이의 원래 이중결합의 결합 길이는 120 피코미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의 CO2의 이 결합 길이는 115 피코미터로 더 짧아져요. 비편재에 의해서 더 서로 간의 결합이. 전자가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 115 피코미터에 있는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특징적으로 지구에서 나가는 적외선을 더 어떻게 해요? 잘 흡수해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산화탄소도 뭐에 얘가 돼요? 전자 비편재에 얘가 돼요. 비편재가 뭔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편재 전자가 안정해요? 비편재 전자가 안정해요? 비편재 전자가 안정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왜? 우리는 얘하고 얘는 누구예요? 탄소 2개짜리 알코올. 우리 이거 뭐라 불러요? 자주 먹잖아. 뭐예요? 아니 소주. 혼합물이 소주고. 에탄올. 얘는 뭐예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이름에 뭐 붙어 있어요? 산이 붙어 있죠. 얘는 알코올은 산인지 염기인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란 얘기야? 중성. 왜? 전자 비편재 때문에. 에탄올은 어떻게 생겼냐면 H 여기에 O H 이게 에탄올이고요. 아세트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서 H를 떼어봐. 산이라는 건 H 플러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산이잖아. H 플러스를 떼어냈어. 이렇게요. 그럼 얘는 같이 갖고 있던 전자를 산소가 다 가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서도 H 플러스를 떼어봐. H 플러스를 띄면 같이 갖고 있던 전자를 얘가 다 가졌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됐잖아. 아니, 그 다음이 문제라고. 얘는 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누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이 전하는 산소에. 얘 혼자 가져요.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산소 혼자 가지려고 봤더니 탄소, 산소, 탄소, 산소야. 똑같은 산소, 산소인데 여기는 결합이 2개고 여긴 결합이 하나야. 그 꼴 얘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얘가 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꼴을 얘는 보니까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전자 어떻게? 땡겨.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체 모든 전하가 다 어떻게 돼? 퍼져.
따라서 아세트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자가 뭐 돼? 비편제돼. 1번 전자 E-와 2번 전자 E-는 누가 더 안정할까요? 누가 더 안정해요? 편제가 안정하다 그랬어요? 비편제가 안정하다 그랬어요? 비편제. 따라서 얘는 H+를 띄고 난 이후에 음이온이 비편제돼서 안정해져. H+ 뛸라 그래 안 뛸라 그래? 뛸라 그래. 왜? 띄고 나서 안정해진다니까. 그래서 얘는 H+를 잘 띄어내 상대적으로. 얘는 이렇게 해서 띄었어. 띄고 났더니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어. 너무 마이너스가 강해. 불안정해. 그래서 옆에 있는 플러스를 보면 그냥 띄었다가 얘를 그냥 나가게 내비둬요. 무조건 다시 끌어당겨요. 다시 끌어당겨요. 그래서 얘는 H+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해가시죠? 전자 비편제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유기적인 화합물에서 그 화합물의 성질이 결정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왜 사이즈가 크면 뭐 금속성은 크기가 크면 전자를 잘 버린다. 비금속은 크기가 작으면 전자를 잘 땡겨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거기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모든 성질은 거의 전자 편제 비편제에 의해서 결정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편제전자, 비편제전자 지금 딱 기억하세요. 챕터 10 가면 또 나오고요. 챕터 11에 한 번 더 나와요. 아셨어요? 333페이지. 이제 줄 치면서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런 애들 정리합시다. 원자의 성질과 화학결합 두 번째 줄. 결합에 의해 양전하 입자와 음전하 입자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낮아지며 까지만 줄 치시면 돼요. 그 밑에 결합의 유형 첫 번째 줄.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같은 족에서 위로 올라갈 때 금속성이 높은 원자로부터 비금속성이 커지는 원자로의 점진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 밑에 1. 금속과 비금속, 전자 전달과 이온 결합. 그 밑에 줄, 이온 결합, 굵은 글씨 있죠? 그 밑에 줄, 반응성이 큰 금속 1족, 2족과 비금속 17족, 16족 사이에서 나타난다. 밑에 줄 제일 끝에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전달되고 각 원자들은 불활성 기체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된다.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3차원 배열을 갖는 이온성 고체를 형성한다. 근데 이런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문제는요. 저렇게 이온 결합이 된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얘가 딱 분자다. 아니다. 얘가 분자다. 아니다. 얘가 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줄 제일 끝. 이온성 고체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뭐만 나타내기 때문에 비율만 나타내기 때문에 무슨 식이다? 실험식. 밑에 2. 비금속과 비금속. 전자 공유와 공유 결합. 밑에 줄 공유 결합. 그 밑에 줄 주로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 밑에 줄 따라서 각 원자의 핵이 상대 원자의 원자가 전자들을 끌어당기면서 두 원자는 모이게 된다. 공유된 전자쌍은 두 원자들 사이에 뭐 돼요? 편제되어 원자들이 특정 거리와 세기를 갖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밑에 줄 중간에 독립된 분자가 생성된다. 그 옆에 공유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은 각각의 분자에서 실제 원자의 개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다? 분자식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3. 금속과 금속, 전자 모으기와 금속 결합. 4줄 내려가시면 금속 결합이라는 굵은 글씨가 있고요. 그 밑에 줄. 금속 시료 안에 수많은 원자들은 원자가 전자들을 모아서 전자의 바다로 내놓으며 이 전자들은 각각의 금속 이온 중심부 사이나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의해 이들을 끌어당겨 서로 결합되도록 한다. 공유결합에서의 편제된 전자들과는 달리 금속 결합에서의 전자들은 금속 전체를 통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 줄 제일 끝에 뭐요? 전자의 비편제화. 이런 비편제에 대한 얘기는 되게 중요하게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밑에 세 줄, 아니야,
세 줄 내려가시면 뭔 얘기가 있냐면요. 이거는 예외라서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원래 BeCl2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염화 베릴륨인데 그러면 베릴륨은 2족이고 얘는 17족이라서 이게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릴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나중에 챕터 10의 분자 모양에서 얘가 이렇게 직선형 분자 모양으로 계속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베릴륨은 염소하고 결합할 때 금속의 성질을 많이 나타내지 않고 얘네들의 실제 결합한 양상과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게 BeCl2라는 하나의 분자인 것처럼 많이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침대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예를 들면 금속 베릴륨이 비금속인 염소랑 결합할 때에는 이온 결합 모형보단 오히려 뭐가 더 잘 맞는다고요? 공유 결합 모형이 좀 더 잘 맞는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얘 한번 보실래요? 탄산이온의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 세 개의 구조, 화살표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화살표로 연결되는 이 세 개의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화학식에 대해 동등한 루이스 구조를 몇 개 이상 그릴 때, 2개 이상 그릴 때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명 구조. 얘는 뭘까요? 루이스 구조라는 건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 몇 개 채워야 되고 8개, 옥텟 룰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했을 때 옥텟 룰도 만족해야 되고 결합한 전자는 선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걸 다 만족하는 게 루이스 구조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렇게 루이스 구조의 식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세 개를 동등하게 저렇게 썼어요. 근데 얘가 실제 분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실제 분자 모양은 세 개의 결합 길이가 다 어때야 되는데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실제 분자 모양을 나타내서 그린 그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되게 애매해. 어떤 원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3분, 어떤 이온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텐데 얘가 아까 보셨던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같은 경우 얘가 하나하나가 다 마이너스 3분의 1씩밖에 부여가 안 되거든요. 결합 길이도 얘는 1과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오존 같은 경우가 되면 걔도 공명 구조인데 걔는 1.5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 공명 구조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얘, 실제 구조에 가장 근접하게 그린 얘의 이름은 뭘까요? 얘네들끼리는 무슨 구조라 불렀다고? 공명 구조. 실제 가장 적합하게 그린 얘의 이름은 공명 혼성 구조. 아셨죠? 챕터 10에서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챕터 15에 가면 저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2학기 때 누구랑 같이 수업하든지 간에 안 배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어볼 거야. 2학기 때 니네 교수님 누가 되시는지 내가. 애들이 설마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하더냐고. 물어볼 거야. 알았지? 그때 가갖고 이해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게 한 번 들어서 될 얘기가 아니라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질산이온 같은 경우도 탄산이온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밀도 보이세요? 이게 이 전자 구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Y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전자 구름이. 그러니까 Y자로 위에 밑에 이렇게 있는 이 전자 구름. 얘의 의미는 뭐예요? 전자가 한 군데 있다 쫙 퍼져 있다. 퍼져 있다. 무슨 전자다? 비편재 전자다. 이산화탄소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CO2에 뭘 그려라? 루이스 구조. 이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양쪽에 이중결합 있는 거. CO2 분자의 구조는 어떻겠느냐? 뭐야? 양쪽에 이중결합 있으니까 쭉 직선이겠지. CO2 분자 결합 길이에 대해서 예측하여라. 저게 메인 포인트라고요.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고리로 두 번 이중결합을 표시하는데 하나는 위아래로 고리가 있고 하나는 앞뒤로 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C랑 O 사이의 이중결합은 몇 피코미터라고요? 120. 근데 이산화탄소는 115. 결합 길이가 더 어때? 짧아. 왜? 그 전자들이 쭉 다 뭐가 돼서? 비편재가 돼서 훨씬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더 결합이 강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화학결합의 세 가지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보셔야 되는 건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아예 전자를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띡! 무슨 결합이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100% 기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100% 고체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은 상수가 얼마나 했는데? 90억. 계속 반복되는 90억들이 존재하니까 얘는 100% 뭐예요? 고체. 워낙에 세게 잡아당겨서. 분자는요. 전자를 나도 줄게 너도 줘 같이 가지고 있자. 전자 공동 소유에서 나오는
분자가 돼버리면 분자 하나 얘네들 사이는 극성 분자면 약간의 전기적인 성질이 있어서 약간의 전기적인 힘으로 당기겠죠. 비극성 분자는 그러한 약간의 전기적인 성질도 굉장히 작은 상태로 당겨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분자가 돼버리면 고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기체, 그죠? 그 경우가 많고 상온에서 근데 분자량이 아주 커지면 그때부터 뭐가 될 수 있고요? 고체가 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결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이 뭐의 대표적인 예다? 전자 비편재. 한 곳에 집중된 전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전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전자. 이해 가시죠? 루이스 전자점 기호. 첫 번째 줄, 결합에 사용되는 원자의 335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결합에 사용되는 원자의 원자과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 그 옆에요. 루이스 전자점 기호. 밑에 줄, 원소 기호는 원자 핵과 내부 전자를 나타내고 원자과 전자는 원소 기호 주위에 점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 점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리튬이나 소듐처럼 또는 베릴륨이나 마그네슘처럼 금속의 경우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전자 수나 마찬가지고요. 여기 뒤에 있는 16쪽, 17쪽에 있는 이 점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최애각에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는 전자의 개수를 예측할 수 있고 또는 딴 애하고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셔서 금속의 경우 제일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금속의 경우 전자점의 전체 개수는 양이온이 되기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전자의 수. 그 밑에 비금속의 경우 홀 점들의 개수는 음이온이 되기 위해 원자가 받아들여야 할 전자 수이거나 공유 결합을 이루기 위해 공유되는 전자 수와 어떻다? 같다. 근데 이 루이스 모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336페이지 다섯 번째 줄. 뭐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결합의 거동을 팔전자 규칙. 원자들은 결합할 때 전자들을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게 되면서 8개의 전자들로 외곽준위가 채워진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배워봅시다. 이온 결합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구야? 금속과 비금속 원자 사이에 전자를 한쪽에 어떻게 해서 줘버려요. 그죠? 전자를 한쪽에 줘서 그래서 전자를 주내는 플러스 이온, 받으내는 마이너스 이온. 그래서 그들끼리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궤도함수와 루이스 점 기호를 써라. 이렇게 되게 나오거든요. 궤도함수 도표를 하라는 건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네모 해갖고 챕터 8에서 배우셨던 뭐요? 전자 배치. 그걸 하란 얘기예요. 나트륨, 그러니까 소듐이나 소듐 같은 건 다 얼마요? 플러스 1, 제일 바깥에 3s의 전자가 몇 개 있어요? NA는 3s의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씩 있어요. 그럼 이 전자들을 어떻게 해요? 갖다 줘요. 그러면 산소의 전자가 어떻게? 하나. 그럼 전체적으로 산소가 몇 마이너스가 돼요? 2 마이너스. 얘가 뭐 Na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 사이에 어떻게 해요? 붙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이온 결합이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온 결합을 다 쪼개서요. 에너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보세요. 일단 에너지로 표현할 때 지금 제가 나타내는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일까요? 여기서 이게 돼요. 이때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이게 앞에 여러분 배우셨죠?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띄어서 그죠?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얘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얘는 기체 상태의 원자한테 전자를 줬을 때 걔가 방출하는 에너지, 전자친화도예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이게 520을 흡수하거든요. 리튬 기체가 리튬 이온으로 될 때 520을 흡수해야 돼요. 플로르 원자 기체가 플로르 이온이 될 때 거기서 328을 내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일로 갈 때 192를 흡수해야 돼요. 왜?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친화도만큼에. 이만큼을 흡수해야 돼요. 이렇게 흡수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이온이 되는 과정이 사실은 그닥 그렇게 편안한 과정은 아니에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이야?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야. 근데 여기다가 더 있어요. 뭐가? 얘는 원래 리튬이 기체로 있겠니? 고체로 있겠니? 고체로 있어. 왜? 리튬은 뭐니까? 금속이니까. 금속은 고체로 있어요. 얘는 플루오르가 자연계 원자 상태로 혼자 둥실둥실 떠 있겠니? 아니요. 플루오르는 뭐로 있어요? F2라는 기체. 분자로 있어요. 따라서 이 고체를 기체로 만들고 얘를 분자를 쪼개서 원자로 만드는데 에너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 원래 있던 이 상태에서 기체인 이온으로 만들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온 결합 화합물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얘가 지금 LiBr, 브로마 소듐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얘가 소듐이에요. 얘가 브롬이에요. 브롬은 갈색의 액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요. 섞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안에서 폭발적으로 난리가 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섞기만 하면 바로 반응해버려요. LiF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근데 에너지를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왜 걔가 바로 한 번에 만들어지겠냐 이거지. 이유는 얘네가 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얘네가 붙으면 바로 뭐가 돼요? 붙으면 누가 돼? LiF라는 기체가 돼, 액체가 돼, 고체가 돼? 고체로 바뀌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계속 반복돼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온 결정.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방출하는 이 에너지의 크기가 어때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흡수하고 여기서 이만큼 흡수하는 걸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다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많이 생겨요. 이때 에너지, 얘가 이온 결합에서 제일 중요해. 이건 무슨 에너지예요? 상태를 보고 얘기해 보시죠.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을 끊어서 기체 상태 뭐로 만들 때?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겠죠. 이 에너지를 이게 뭐예요? 격자 에너지. 레티스 에너지라고 나와요. 아셨죠? 격자 에너지. 그러면 반대되는 얘기로 기체 상태 이온들이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는 격자 에너지만큼 바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방출하겠죠. 격자 에너지의 크기는 커요, 작아요? 사이즈, 절대값 자체가 커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상온에서 두 개 섞기만 해도 반응이 잘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잘 돼요. 격자 에너지 정의가 뭐라고요? 고체 상태 뭐를? 이온 결합 화합물을 끊어서 뭐로 만들 때? 기체 상태 뭐로 만들 때?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이해 가시죠? 336페이지 이온 결합 모형 첫 번째 줄. 이온 결합 모형의 중심 개념은 중심 원자의 전자가 비금속 원자에 전달되어 이온들을 형성하고 이들의 인력에 의해 고체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이온 결합에서 금속 원자가 잃어버린 전자의 전체 개수는 비금속 원자가 얻게 되는 전자의 전체 개수와 같다. 근데 이런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그 내용을 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예제 9.1 밑에 이온 결합의 형성. 다섯 번째 줄 1. 전자 전달 과정. 두 줄 내려가시면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Li의 제1차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인 1몰의 리튬 원자에서 1몰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때 흡수되는 에너지이다. 그 밑에 F의 제1차 전자 친화도는 기체 상태인 1몰의 기체 F 원자가 1몰의 전자를 얻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그 밑에 줄 중간 전자 전달은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시계만 줄치세요. 리튬 기체랑 플루오르 기체가 리튬 이온 기체랑 플루오르 이온 기체가 될 때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친화도 합해서 얼마요?
192kJ를 흡수해야 돼요. 그 밑에 2. 에너지를 흡수하는 다른 단계. 밑에 줄 금속 리튬은 기체 상태 원자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얼마요? 161만큼 흡수해야 돼요. 고체인 금속이 기체 상태로 돼야 되니까. 플로린 분자는 분리된 원자로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 이때 이게 79.5만큼을 또 흡수해야 돼. 3. 에너지 방출 단계. 이러한 흡열 단계에도 불구하고 LIF 고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617.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자, 5번째 줄. 1몰의 리튬 플러스 기체랑 1몰의 F 마이너스 기체가 반응하여 1몰의 기체 LIF를 생성할 때 많은 양의 열이 방출된다. 문제는 그 밑에 줄 제일 끝. 분리된 기체 이온이 기체 상태로 있어요. 기체들끼리, 이온들끼리 붙는데 아니요. 뭐가 된대요? 결정성 고체로 뭉쳐질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밑에 시계 줄 치셔야 돼요. Li 플러스 기체랑 F 마이너스 기체가 만나서 LiF 고체가 될 때 델타 H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050. 밑에 줄, 이 엔탈피 변화의 반대 부호 값인 1050줄이 LiF의 무슨 에너지이다? 격자 에너지. 그 옆에 격자 에너지 별표 2개 쳐놓으시고 정의를 줄 쳐놓으세요. 격자 에너지는 1몰의 이온성 고체가 각각의 기체 이온들로 분리될 때의 엔탈피 변화이다. 2줄 내려가세요. 격자 에너지가 전자 전달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어때야만? 커야만 이온성 고체가 존재할 수 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죠. 격자 에너지의 주기적 경향. 여기서는요. 격자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크게 하나의 경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격자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는 아셨잖아요. 그럼 격자 에너지는 어차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를 찢어서 얘네를 쪼갤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전기적인 인력, 쿨롱의 힘은 공식이 뭔데요?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얘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에너지하고 일은 단위가 같다 그랬죠. 힘 곱하기 뭐가 1이에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도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에너지랑 같겠죠. 에너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동 거리 곱하라는 건 뭔데? R이잖아. 그 이온 사이의 거리. 누구분의? R분의. K의 R분의 Q1 곱하기 Q2. 이 값의 에너지는 당연히 뭐 할 것이다? 비례할 것이다. 이때 R이 나타내는 건 이온 사이의 뭐? 거리. 근데 이온들의 입자가 가까이 있다면 이온 사이의 사이즈 2개를 합한 게 될 거고요. Q1하고 Q2는 뭔데? 각 이온의 뭐요? 전하량.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격자 에너지의 경향성. 같은 세로줄을 봤다는 건 음이온을 고정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플로르를 고정시키고 나서 플러스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격자 에너지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 왜? 사이즈가 커진다는 건 R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죠?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격자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리튬 하나를 고정시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이온의 사이즈를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겠죠. 왜? 거리가 길어지는 거니까. 격자 에너지의 주기적 경향. 첫 번째 줄, 격자 에너지는 이온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이온의 크기, 이온의 전하, 이온의 배열에 의존한다. 그 밑에 2번째 줄 내려가시면 굵은 글씨 쿨롱의 법칙 찾으셨죠? 그 밑에 시계는 그냥 줄 쳐놓으세요. 정전기적 에너지는 거리분의 전하 A 곱하기 전하 B래요. 그래서 밑에 줄. 격자 에너지는 정전기적 에너지에 뭐 한대요? 비례한대요. 그 밑에 19.1에다가 줄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2줄 내려가셔서 1. 이온 크기 효과. 3줄 내려가세요. 격자 에너지가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뭐 한대요? 감소한대요. 다음 페이지 2. 이온 전하량 효과.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줄 치면서 이제 볼 거라서요. 그 밑에 줄. 플로린화 리튬과 산화 마그네슘은 비슷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을 갖는다. Li 플러스는 얼마? 76 피코미터예요, 사이즈가.
마그네슘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72 피코미터요. 플로르 음이온은요? 133 피코미터. 산소 음이온은요? 140 피코미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각각 그 화합물의 격자 에너지가 있거든요. LiF의 격자 에너지는 얼마예요? 1050. MgO의 격자 에너지는 3923. 거의 약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요? 4배. 왜 이러냐 이거죠. 거의 4배에 가까운 격자 에너지의 차이는 19.1의 분자에 나타난 전하량 곱이 4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반영한다고요. 이온결합 화합물의 특징, 이거는 다 많이 배우셨겠지만 단단해요. 근데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되긴 해요? 부서지긴 해. 왜? 얘네 이온결합 화합물은 보시는 대로 반대 전하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힘을 주면 같은 전하끼리 옆에 오게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력 때문에 부스러져요. 고체일 땐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전하를 띤 입자는 정말 많은데 그들끼리 서로 어떻게 돼 있어서? 딱 붙어 있어서 걔네들이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용융 상태나 수용액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하들이 움직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요. 다 배우신 내용일 거예요. 339페이지 이온결합 화합물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세 번째 줄에 1. 물리적 거동. 대표적 이온결합 화합물인 암염은 단단하고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다. 5줄 내려오셔서 2. 전기 전도도. 이온결합 화합물은 고체에서는 전기를 안 통하는데 용융이나 용해되면 전기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열 전도도라 그래서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거 좀 보실래요? 녹는 점도 약 800도. MgO만 굉장히 이게 나머지는 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한쪽이 하여간 1이 되게 전하량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한쪽이 1이 되는 거고요. 제일 밑에 얘만 플러스 2,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아주 어때요? 많이 높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어떤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그죠? 이온결합 화합물은 왜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으냐? 두 번째 줄. 높은 녹는 점과 훨씬 끓는 점을 갖는다. 왜 그렇다? 그 위에 뭐라 써 있어요? 고정된 위치에 있는 이온들을 자유롭게 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뭐가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는 게 있다 없다?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식이다 실험식이다? 실험식이다.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뭐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상온, 상압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생각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1500도, 1600도. 온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온결합 화합물의 끓는 점보다 온도가 더 높아. 그럼 이온결합 화합물도 어떻게 돼? 끓었다는 건 무슨 상태로 갔다는 얘기야? 기체. 기체예요. 처음에 나와 있는 브로마 세슘. 얘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를 두면 뭐가 돼요? CS 플러스랑 BR 마이너스로 쪼개지면서 기체 상태가 됐겠죠. 기체 상태가 됐어. 돌아다니다가 두 개가 만났어. 부딪혔어. 부딪히면 뭐가? CS 플러스 BR 마이너스가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혀서 얘네가 탁 붙으면 전기적으로 플러스 될까요? 마이너스 될까요? 제로 될까요? 제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아주 끓는 점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이온 페어, 이온 쌍으로 있든 또는 기체 상태의 이온 분자로 존재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줄침대 밑에 줄. 실제로 이온들 간의 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증기 상태에서 개별 이온들보다는 이온 쌍. 왜? 두 개가 어떻게 돌아다니다 붙으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체 상태 이온 분자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상태에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온에 어떻고? 견고한 배열이고 독립된 분자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은 독립된 분자로 존재하지 않다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외는 뭐 이상해? 끓는 점 이상의 아주 높은 온도의 증기 상태로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어 버리면 이러한 예외도 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공유결합 모형이요. 공유결합 모형은 보세요. 공유결합이 되는 것도 이제 에너지를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에너지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원래 지금 이게 H2거든요. H2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H하고 H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서로한테 아무런 에너지를 주거나 받지 않아. 그때를 에너지 레벨 0으로 봐요. 에너지 0. 서로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좀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면 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냐면 1번 수소의 핵이 2번 수소의 전자를 땡기는 거예요. 2번 수소의 핵은 1번 수소의 전자를 땡겨요. 그러니까 서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겨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쿨롱의 힘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왜? 쿨롱의 힘은 두 개 사이의 부호가 같으니까 반대니까.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 얘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점점 그 안정화되는 정도가 제일 커져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이 상태를 만들 때 이 물질이 공유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상태에 보세요. 수소는 0에서 432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H2가 돼요. 이 얘기를 바꾸면 수소 분자를 쪼개서 수소 원자를 만들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432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수소 분자를 찢어서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이 432를 수소에 뭐라 불러요? 결합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공유결합에서 결합 에너지는 멀쩡한 분자를 찢어서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합 길이, 수소 H2의 결합 길이가 몇 피코미터래요? 74피코미터요. 원자핵하고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74래요. 그럼 수소의 반지름은 얼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74 어떻게 한 거? 반으로 자른 37이 수소의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한다? 이원자 분자 만들어서 핵간 거리의 반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얘보다 거리가 더 짧아져요. 그럼 문제가 확 생겨. 왜 문제가 확 생길까? 거리가 더 짧으면 얘들이 이제 누구끼리? 핵끼리 반발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공유결합은 저런 네 가지의 상태로 쟤네들의 에너지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341페이지 공유결합의 형성 첫 번째 줄. 왜 수소 기체는 분리된 수소 원자가 아닌 H2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까? 네 줄 내려가시죠. 지점 1에서 원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다른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0인 거예요. 0 에너지가. 342페이지 지점 2에서 첫 번째 줄이에요. 두 원자들이 충분히 가까워지면서 각 원자 핵은 다른 원자의 전자를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지점 3에서 증가된 반발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인력에 도달하며 걔가 뭐를 갖는다? 최소 에너지를 갖는다. 제가 아까 편재 전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수소 같은 경우는 핵이 있으면 전자가 주로 어디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핵하고 핵이 어디요? 가운데 영역이요. 그게 전자 밀도를 표현하면 이거예요. 핵하고 핵의 가운데 영역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일 어때요? 이거 높은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네 보시면 핵하고 핵 사이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뭔데? 핵. 이 가운데 영역에 전자가 있어야 누구 사이에?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이 핵끼리의 반발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 지점 4에서 만약 이 지점에 도달한다면 원자들은 너무 가까워져서 반발력이 증가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원자들을 멀게 해서 지점 3으로 다시 이동하려고 할 것이다. 밑에 줄 따라서 공유 결합은 핵 전자 사이의 인력과 전자 핵 사이의 반발력의 균형에 의해 형성된다. 밑에 줄 공유결합이 형성되면 항상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그 밑에 결합 전자쌍과 고립 전자쌍 첫 번째 줄 공유결합된 각각의 원자는 공유된 전자들을 그 자신에게 완전히 속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원자가 준위를 채우게 된다. 두 줄 내려가시면 공유된 전자쌍 또는 결합 전자쌍은 한 쌍의 점이나 한 개의 뭐로 표시한다? 선으로 표시한다. 그 밑에 줄 결합을 이루지 않는 외곽준위 전자쌍은 고립 전자쌍 또는 뭐라고 불러요? 비공유 전자쌍. 그럼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제가 아마 이해한 것 같은데요.
H하고 H는 내가 전자 하나 줄게. 너도 나한테 하나 줘. 같이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점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선 하나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결합이요? 단일 2중 3중. 얘는 단일 결합이요. C하고 아니요. O2로 볼까요? 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O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전자 몇 쌍을 공동 소유해요? 두 쌍을. 이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8개, 8개가 돼서 어떻게 돼요? 8개, 8개가 돼서 옥텟 룰을 만족하게 되죠. 이런 무슨 결합이요? 이중 결합.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건 무슨 결합이요? 3중 결합이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1. 결합 차수. 결합하는 원자들이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를 뭐라고 불러요? 결합 차수. 그 밑에 줄 단일 결합은 가장 보편적인 결합이며 하나의 결합 전자쌍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일 결합의 결합 차수는 얼마다? 1. 세 줄 내려가세요. 이중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4개의 전자가 공유된 2개의 결합 전자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므로 결합 차수는 얼마요? 2. 그 밑에 4줄 내려가시면 3중 결합은 3개의 공유된 전자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두 원자가 6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그러므로 결합 차수는 얼마다? 3이다.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